안녕하세요? 무려 6명과 바람핀 아내에게 잔인하리만큼 처절하게 복수를 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복수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적이신 어머니 밑에서 큰 우여곡절 없이 자랐습니다. 공부도 꽤나 잘해서 나름 엘리트 소리 들으면서 자랐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저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5년 차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부모님께서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곳에서 10수년간 알고 지낸 같은 교회 집사님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찬양단에서 피아노를 치던 자매였는데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신앙생활도 잘하던 그 모습을 예쁘게 지켜보았던 부모님께서는 그 여자를 저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셨어요. 그 여자의 부모님 역시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결해주고 싶어 했었고 바로 선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처음 선자리에서 만난 아내는 듣던 대로 외모도 수수했고 성격 또한 조신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아내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로 일했던 아내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맞아서 대화가 꽤나 잘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저도 아내도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못 만났고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일요일에는 항상 둘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저녁을 먹는 등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애였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아내와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제안했지만 집안이 엄해서 외박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하곤 했었고 그도 그럴 것이 아내 집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이해가 갔습니다. 아내는 술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나쁜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 역시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유학생활에 저의 신앙생활은 그껏해야 주일에 예배를 가는 그 정도였어요. 그에 반해 아내는 모든 행실이 바른 생활이었죠. 결혼 전에 아내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고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엄한 집안 환경 탓에 저희는 그러지 못했고 아내 역시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여자가 있나 싶어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런 아내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아내가 참 신비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외국에서 여러 여자친구들과 교제를 했었던 터라 뭔가 아내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문란하게 방탕되게 놀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저희는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저는 아내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혈기왕성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연애를 하는데 손만 잡아보고 결혼을 했으니 우리는 신혼여행 내내 24시간을 자석처럼 붙어서 지냈습니다. 이제서야 이 여자를 다 가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신혼생활을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저의 내조만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모든 남자의 로망이 그렇듯 앞치마를 메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스런 아내가 저를 맞이해 주었고 둘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일상들이 펼쳐졌죠. 혼절순결을 지켰던 아내는 결혼 후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듯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고 낮에는 청순하고 조신한 현모양처 아내, 밤에는 남자를 사로잡는 섹시한 아내와 살았습니다. 저희는 연애 때 정말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퇴근 시간만 기다렸죠. 석 달쯤 지났을 어느 날 저희의 달콤한 신혼을 방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았기에 아내와 저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신혼집으로 마련한 집이 나가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긴 했지만 18평짜리 사택에 우리가 신혼 때 마련한 가구들을 다 가져갈 수도 없었고 부산으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1년 정도 주말 부부로 살고 1년 뒤 부산으로 살림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싫다면서 18평짜리 사택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지사 발령을 받고 승진을 했던 터라 저는 평일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런 제가 몸이라도 상할까 싶어 아내는 주말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았고 몸에 좋다는 보약이며 비타민이며 바리바리 챙겨서 보내주곤 했었죠. 아내는 제가 가는 주말이 되면 하루에 두세 번씩 잠자리를 갖길 원했어요. 이렇게 관계를 좋아하는 여자가 어떻게 혼전순결을 지켰냐며 제가 우스갯소리라도 하면 아내는 그제서야 다시 수줍어하며 조신한 여자로 돌아왔죠. 그렇게 주말 부부로 보내던 어느 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민호야, 너 어디야? 나 아직 회사지. 나 부산 발령 와서 부산 와 있잖아. 아, 재수 씨는 잘 지내지? 뜬금없이 밤에 전화 와서는 뭔 안부야? 아, 사실은 여기 땡땡 나이트클럽인데 네 와이프 본 것 같아서. 응? 우리 와이프가? 아까 잔다고 연락 왔었는데 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닮은 사람인가? 재수 씨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 친구는 어리둥절해했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5통을 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아내가 나이트클럽이라니요? 거기다 아내는 술 한 잔도 입에 못 대는 여자인데 저는 친구가 잘못 봤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영 마음이 찝찝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그런데 당장에 서울로 뛰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음만 애태우고 있는데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여보.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무슨 일 있어? 자다가 일어났는데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길래. 아, 아니야. 갑자기 당신 걱정되어서 전화했어. 그래? 아까 잔다고 하곤 바로 잠들었어.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내가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저는 잠 깨워서 미안하다고 얼른 다시 자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달 전에 연락이 왔던 그 친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그 친구 번호가 뜨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군요. 민호냐? 내가 저번에 나이트에서 네 와이프 본 것 같다고 했잖아. 이번에 진짜 확실해? 내가 몇 번이고 자세히 보고 화장실 가는 거 따라가서 얼굴 정확하게 봤어. 진짜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확실해? 내 눈썰미 모르냐? 확실해? 지금 남자들이랑 부킹하고 난리도 아냐?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여기 웨이터한테 물어보니 네 와이프 완전 여기 죽순이래. 죽순이? 나이트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나이트에서 산다고 해서 일명 죽순이라고 부르는 여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제 와이프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이 그런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뭐해? 제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아내에게 바로 답장이 왔어요. 지금 씻고 팩하는 중. 이라며 팩하고 있는 인증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지금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고 있다는 여자가 집에서 팩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다니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혹시나 장소가 바뀌면 연락 줘. 그렇게 저는 하던 일을 던져놓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운전해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바로 KTX를 타고 서울로 갔죠. 가는 기차 안에서 수만 가지 상상들이 들면서 그래, 오늘 하루 그냥 눈 걸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심심했겠어. 그래,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한번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정도이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계속 친구가 말한 여기 나이트 완전 축순이래 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저와 데이트할 때 노래방이나 펍 같은 술집을 갈 때면 자기는 시끄러운 곳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혼자서도 노래방을 자주 갔었는데
아내가 워낙 싫어해서 겨우 아내를 설득해서 코인 노래방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아내가 그 시끄러운 나이트를 갔다는 게 안 믿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못 본 것이길 바랬죠. 가는 길에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네 와이프 어떤 남자들이랑 부킹해서 나가길래 내가 바로 따라 나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끊고는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웬 젊은 남자가 우리 집 소파에 누워있더군요. 저도 상대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누구세요? 아, 미진 누나가 집으로 가 있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정말이지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와이프를 미연 누나라고 부르며 제 집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결혼식 사진과 둘이 찍은 사진 액자가 서재방에 있기에 아내에게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먼지 닦는다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거는 걸 깜빡했다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아내는 미혼인 척하며 그 어린 남자와 놀아났던 거였어요. 그 남자 말을 들어보니 아내와는 나이트에서 만났고 연애한 지 2달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일주일에 많게는 34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자리에 소파에 쓰러질 듯 앉았어요. 집에서 몇 번 만났냐고 물으니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놀며 잠자리도 가졌답니다.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그 남자도 펄쩍 뛰더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그냥 딱 봐도 이제 군대 전역한 것 같은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저는 그 남자를 잡아서 앉혀놓고 너 지금 상간남 될 수도 있어. 유부녀랑 놀아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남자는 저희 협박에 겁을 내며 잘못했다고 정말 유부녀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 남자에게 시켰어요. 아내에게 전화 걸어라고요. 지금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를 상간남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그냥 보내줄 수도 있다면서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둘이서 불륜 행각을 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어렸기에 제 말에 겁을 먹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 누나, 집에 언제 와? 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 저는 전화기를 빼앗아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아내의 대답을 들었어요. 응, 우리 애기 많이 기다렸징. 오늘 회식이 늦게 끝났어. 지금 바로 집으로 갈갱.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코맹맹이 소리로 아내는 그 어린 남자에게 애교를 떨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정말 당장이라고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고 자기야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남자와 둘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거실 소파에 아내가 가방을 던지고 식탁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귀신을 본 듯한 얼굴로 사색이 되어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입을 쩍 벌리고 서 있더군요. 저는 일어나서 소파 위에 있는 아내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해야 오해. 내 말 좀 들어봐. 아내는 너무 놀라서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저는 힘으로 아내를 제 앞에서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진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식탁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서는 누나 나한테는 미혼이라고 해놓고는 결혼한 유부녀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 질렀고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진짜 재수없게. 남자가 그대로 나가버렸고 저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으면 말문이 막힌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아내와 저는 절대 서로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 전 연애 때 아내는 늘 교회 집 직장 이것만 반복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전화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고 늘 저에게 신뢰를 주었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남자들의 연락처들이 있었고 메신저에 들어가 보니 많은 남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짙은 농담과 성적 발언, 그리고 잠자리까지 한 남자들만 무려 6명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집에서 아내를 기다린 그 어린 남자까지 포함해서요. 나이도 직업도 천차만별이었고 얼굴 취향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외국인이었죠. 아,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당신 미쳤어? 정말 미친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순간 실수였어요. 실수? 한순간 실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내가 제 발목을 잡으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어떻게 미쳐버릴지 모르거든. 당장 당신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니 내 몸에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아내는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바람핀 남자들과의 대화를 모조리 읽었습니다. 장작 4시간에 걸쳐서요. 아내는 자포자기한 심정인지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속 아내의 두 얼굴과 마주하는데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온갖 야한 농담과 음란 패설들이 난무했고 제가 없는 평일에는 수많은 남자들과 놀았더군요. 더 어이없는 사실은 저에게 보내주었던 수많은 인증샷들이 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1번 남자와 만나고 있을 때 2번부터 6번까지의 남자들이 뭐 하냐고 물으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증샷을 보냈더군요. 아내의 치밀함에 저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아내 사진첩을 보니 수많은 인증샷들이 있더군요. 얼마 전 저에게 자다가 일어났다며 부스스한 잠옷차림의 사진은 날짜를 보니 2달 전에 찍은 사진이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하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집에 있다는 걸로 안심 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다 준비해둔 사진들을 보면서 이 여자 참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작정이었는지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청순하고 조신한 여자는 어디 가고 없고 발정난 암캐처럼 이 남자 저 남자와 번갈아가며 만나며 잠자리까지 서슴지 않았던 여자. 그것도 모자라서 버젓이 남편이 있는 집에까지 상간남들을 끌어들인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여자. 그런 여자를 믿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런 현실이 원통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아내의 두 얼굴에 저는 치를 떨렸습니다. 제가 없는 평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을 번갈아가며 남자들과 바람을 폈고 그중 3명과는 아주 깊은 사이더군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지냈고 나머지 3명은 유부녀인 것도 아는 사이로 잠자리만 가지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는 주말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못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을 안심시켰고 심지어 저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도 그들과의 연락이 계속되었습니다. 미리 찍어놓은 인증샷들을 보내면서 말이죠. 이대로 당하고 있기는 정말 억울하더군요.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면 그만인데 제가 받은 상처는 어디서 보상받죠? 그렇게 하루를 꼴딱 샜습니다. 아내는 울다 지쳐서 거실에서 잠들었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제 메일로 모두 보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유부녀인 줄 알고도 잠자리를 가지며 놀았던 남자 3명에게
아내인 척 메신저를 보냈어요.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으니 오늘 밤 같이 있자고, 그리고 처가댁 주소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를 데리고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람핀 것을 알렸죠. 장인어른, 장모님은 거의 넘어가실 듯 놀라셨고, 장모님은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라며 아내 등짝을 때렸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울었고, 장인어른도 아내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시는 걸 아내의 남동생이 나와서 겨우 말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장서방, 내가 이렇게 빌겠네. 용서해주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장모님이 제게 매달리셨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화가 치솟는 감정을 가라앉히느라 심호흡만 크게 할 뿐이었어요. 도저히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장모님, 용서라니요? 무려 6명이랑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버젓이 제 집에 끌어들였고요. 그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할 거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장서방,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뭐가 씌었었나 보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미진이가 얼마나 조신한 아이인지.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누군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인터폰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와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서서 미진 씨,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남자. 아내는 물론 처가댁 식구들 모두 놀란 얼굴로 그 남자를 쳐다봤고 아내가 저에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해.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 아니, 쉽게 이혼해주면 나만 바보 아니야?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이 남자가 당신 딸이랑 바람핀 한 남자예요. 남자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나가려고 했고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유부녀인 걸 뻔히 알고도 너희가 이런 불륜 짓을 해? 아, 이거 놓으세요. 먼저 접근한 건 당신 와이프지 내가 아니라고요. 너 영산전에서 일하지? 저의 질문에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내와 주고받은 메신저들 속에서 저는 남자가 영산전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유부녀랑 불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남자는 제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취미로 유도를 했던 터라 제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거의 쓰러지셨고 아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똑똑히 봐. 당신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지금 몇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앞으로 몇 명의 인생이 망가질지. 그리고 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또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또 다른 한 남자가 들어왔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놀라서 그대로 줄행량 쳐버렸어요. 그때다 싶었는지 처음에 왔던 남자도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 버렸고요. 집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이 되었어요. 마지막 한 남자는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망가는 두 남자와 마주쳤고 그대로 함께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날 저는 잔인하리만큼 처가댁 식구들에게까지 아내의 민낯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의 억울함을 가시질 않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아내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더 많은 남자들과 놀아나며 흥청망청 희락을 즐기며 살 것만 같았죠. 그 꼴을 상상하니 도저히 순순히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혼전순결을 그토록 잘 지켰던 아내가 결혼 후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는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수많은 남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죠. 그저 아내가 임신되길 바라며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몸에 좋다는 보약을 해대신 어머니만 너무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다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내를 놔두고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니요. 아직 이혼 전이고요. 둘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여자를 때릴 생각도 죽일 생각도 없어요. 제 말에 장모님이 우시면서 이혼할 마당에 아내를 왜 데리고 가냐면서 계속 저를 말리셨어요. 그때 장인어른이 죽든지 말든지 놔둬. 죽을 죄를 지었지면 죄값 치러야지.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제가 원하는 그림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아내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나름 연인 사이였던 두 명의 남자를 집으로 불러놨어요. 아내인 척 메신저를 보내서 기니 집에서 할 말이 있다고 주소를 남기고 비밀번호를 남기고 집에 들어가 있어라고 했죠. 남자들의 반응은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냐며 설렌다며 이건 또 무슨 서프라이즈냐며 아주 기대하더군요. 그런 반응들을 보니 그동안 아내는 색다른 이벤트를 종종 했나 보더라고요. 아내와 둘이 집으로 들어가자 두 명의 남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씩씩대며 화가 난 상태였고 한 남자가 야 이 미친 엑스야.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지금 나를 갖고 놀아? 아내와 제가 도착하기 전에 두 명의 남자가 대면하며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던 건지 두 명은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남자들이 아내를 잡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소리를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 여자 유부녀인 건 아셨나요? 내가 이 여자 남편입니다. 저의 발언에 남자들은 치를 떨었고 경멸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했고 속았는 게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미리 싸놓은 제 짐을 안방에서 가지고 나왔고 물론 부산 사택에 대부분의 짐이 있었기에 챙길 것은 몇 개 없었어요. 여러 남자들을 끌어들였던 그 집에는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더군요. 이혼 서류는 내 갈 거야.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내일 짐 챙겨서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집에 아내와 남자 둘을 두고 짐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후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와 처가댁 식구들은 소문이 무서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일들은 아직도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이고 아직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무려 6명과 바람을 폈던 전 아내. 몇 달을 감쪽같이 속이고 저를 기만했던 그 여자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처럼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